의학뉴스 속보.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좁쌀 여드름은 그 병원의 원장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좁쌀 여드름 났어요? 아니면 편병사막이 났어요? 아니면 비립종 났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야. 이 세 가지 중에 없는 게 있고 안 없는 게 있는데, 아직 염증이 되지 않고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지니고 있는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좁쌀 여드름 많지. 좁쌀 여드름은 청소년기에도 많고 10대, 20대, 30대에도 좁쌀 여드름 갖고 계신 여성분들 굉장히 많아. 30대에도. 일단 이런 얼굴에 어떠한 작은 뽀드락지가 나면 일단 병원으로 오셨으면 좋겠어,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여러분들의 5분 닥터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짜 뭐 이렇게 옷이 젖었냐 너는 오늘. Wet guy. 오늘은 비도 안 오는데. 항상 가슴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안개 속을 걷는 그런 느낌으로 사는구나. 빗 속을. 얼굴 좀 짜증나 있는데 오늘 살짝. 아 제가 오늘 퇴근 시간 겹쳤잖아요. 미안하다. 근데 사람들이 다 날이 서 있어요. 그치. 그럴만하지 사실은. 얼굴도 막 붉고붉고해가지고 해철이 같아. 해철이. 해철이가 뭐야? 아 갑자기 스타크래프트 모르세요? 난 갤러그밖에. 덩킹콩 갤러그 알아? 헷갈이? 누구라고 할까? 해철이. 해철이. 그 막 얼굴에 여드름 많이 난 것처럼 막 불그락불그락한 거 있어요. 얼굴에 낯빛이 되게 불균일하고 좀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긴 하더라고. 그냥 여드름 말고 그 좁쌀 여드름 있잖아요. 한 그거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좁쌀 여드름? 해철이 누군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걔 얼굴에 좁쌀이 막 깔려있고 막 그래? 여기 한번 띄워줘, 알았지? 해철이. 좁쌀 여드름은 거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좁쌀 여드름 많지. 좁쌀 여드름은 청소년기에도 많고 10대, 20대, 30대에도 좁쌀 여드름 갖고 계신 여성분들 굉장히 많아. 30대에도. 좁쌀 여드름 정체가 뭐예요? 우리가 여드름 막 터지고 하는 농포성, 화농성 여드름이 되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 아직 염증이 되지 않고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지니고 있는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공이 막힌 피부 안에 이런 세포 찌꺼기들이 쌓여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세균이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얘네들이 염증이 되고 번식이 되고 하면서 이제 얼굴에 진짜 큰 여드름들이 생기는 화농성, 이런 여드름이 되기 전 단계인 면포성 여드름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돼 있어. 좁쌀 여드름은 면포성 여드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장님 비립종이랑 같은 류 아닌가요? 비립종이랑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르고, 여드름 자체는 모공, 모낭을 막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조그만 구멍이 있거든. 근데 비립종은 그렇지 않아. 비립종은 매끈하게 그냥 튀어 올라와 있는 거라서 일반적으로 그거를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어. 얼굴에 뭐가 나면 손으로 만지고 직접 짜내고 하는 것보다 그런 작은 거일 때도 피부과 진료를 보는 병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 치료가 어떤 건지를 사실은 구분해내고 구별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은 뭐예요? 사춘기가 되면 좁쌀 여드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거든.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걸 수도 있고, 박테리아가 뭐 과증식해서, 아니면 피지선들이 과다 증식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는 이런 가족력은 우리가 피하기가 힘들거든. 부모님들한테 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리고 사실 20, 30대에서도 많이 생기고 많이들 갖고 계신데, 그때 되면 성인들이니까 어떤 업무적이든 어떤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이런 환경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직장에서 뭐 상사가 괴롭혔다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들 간에, 아니면 업무가 과다해서,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가 잠도 못 자게 되고, 그런 수면 부족에 의해서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좁쌀 여드름들이 많이 올라오고 생기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 원장님 아까 그 직원분 좁쌀 여드름 좀 올라와 왔던데. 우리 직원? 원장님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원장님 때문에 잠 못 잤다고 하던데. 와, 이건 진짜 좁쌀 여드름의 원인이 그러면 의학뉴스 속보.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좁쌀 여드름은 그 병원의 원장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네요. 현PD 얘기한 것처럼 좁쌀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금 상당히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그런 작은 여드름이라고 해서 간과될 수 있거나 그냥 잊으면 좋은데, 사실 잘 그렇게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하고, 저 역시도 좀 더 반성을 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더 좋은 복지와 좋은 원장이 되도록
어쨌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20, 30대 여자분들 그리고 남자분들도 좁쌀 여드름 되게 많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 늘 이전 편에서도 우리 식생활이랑 요새 건강 그리고 급성 노화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우리가 먹는 거를 다시 좀 식생활을 좀 돌아볼 필요가 사실은 있어. 어디서 보니까 여드름이랑 먹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던데요. 그런 얘기들도 많기는 하지. 근데 관련이 없을 수가 없어. 특히나 그 말도 안 되는 그 소기름 막 범벅 막 찐덕찐덕한 거 알면서 어떻게 먹지 그 마라탕 이런 거? 나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20, 30대 여성분들 제발 식생활에 좀 소울푸드인 건 알겠는데 정말 조심해서 걔네들이 피부를 다 망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먹는 음식이 상관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 정크푸드들, 나쁜 재료들, 첨가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가공육이나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들이 이게 도파민 샤워라서 먹기 전에 기분 좋고 먹을 때도 기분이 너무 좋긴 하지만 걔네들로 인해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런 시련들이 너무 크다는 거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되거든. 이런 맵고 자극적이고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혈관이 팽창할 수밖에 없어. 나 시술하는 방에 들어오면 굉장히 춥고 되게 춥게 해놓잖아. 너무 춥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춥게 해놓는 데는 이유가 있어. 추워야지만 혈관이 수축이 되는데 만약에 너무 덥고 자극적이고 그런 매운 음식들을 먹으면 혈관이 팽창하면서 거기에서 불필요한 혈관 안에서 불필요한 사이토카인들이 막 분비가 되고 염증성 반응들을 일으켜서 염증들이 얼굴에 그리고 몸에 많이 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원재료들이 그런 우리 인체들을 많이 망치기 때문에 얼굴에서의 트러블 그리고 좁쌀 여드름 그로 인해서 각질이 너무 많이 분비되고 피지가 많이 분비되고 각질이 막히고 하면서 그런 좁쌀 여드름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이거든. 먹는 식생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깨끗한 음식을 좀 드셔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리고 내가 되게 재밌는 영상 하나 봤는데 10년 동안에 우리 치킨들의 양념들을 좀 살펴봤는데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매워지고 짜지고 자극성이 엄청 많이 가미가 됐다라고 하더라고. 당연히 이런 요식업에 종사하고 더 많은 메뉴들을 개발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좋기는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거의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식생활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좁쌀 여드름들을 좀 덜 생기게 해야 되는 거는 맞아. 매운 음식이 혈관 팽창시킨다고 하셨는데 운동해도 혈관 팽창 되거든요. 그렇지 되지. 운동도 약간 좁쌀 여드름이랑 관계가 있나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혈관 안에 있는 혈액들은 굉장히 많은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하고 그런 사이토카인들이 여러 가지 우리 몸을 방어하고 그리고 구축해 나가는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는 건 맞아.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 그리고 혈관에서 굉장히 이로운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나 마요카인이라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나오는 그런 물질들은 이런 염증에 반하는 항염증성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또 지방을 분해하고 또 식욕을 억제하고 몸에 이로운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염증을 막아줄 수 있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반대의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그런 혈관이 팽창될 때는 다른 이로운 점들이 이로운 사이토카인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운동하면 그런 맵고 자극적이고 그런 마라탕 이런 것들을 먹을 때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답을 할게요. 원장님 저 매일 헬스장 가거든요. 운동하시는 분 중에 나시 입은 사람 보면 막 등 들으면 여드름 볼이 많던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왜 화를 내 나한테. 나 진짜 나도 나 뭐야 못해 먹겠는데? 청문회 같은 느낌인데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우리 댓글창에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맞아. 우리가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도 피부 트러블 많이 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운동이 과연 피부에 좋은지 나쁜지 대해서 지금 현필처럼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들은 얘네들이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모낭염인지 아니면 그게 진짜 좁쌀 여드름인지 어떠한 피부 병변이고 질환인지에 대해서 감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운동을 우리가 어느 적정선까지 하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 같이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이 나와서 염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어느 레벨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이런 피부에 악영향을 주면서 훨씬 더 많은 여드름들을 좁쌀 여드름들을 만들 수 있고 샤워를 하고 또 운동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하면서 환경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모낭염들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들이 올 수가 있지. 일반적으로 좁쌀 여드름은 없는다고 생각 안 해도 돼. 우리가 세 가지를 구분하기 힘들어 하시거든 일반적으로. 얼굴에 뭐가 나거나 거칠거칠하고 뭐가 만져지면 좁쌀 여드름 났어요 아니면 편병사막이 났어요 아니면 비립종 났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야. 이 세 가지 중에 없는 게 있고 안 없는 게 있는데 비립종 절대 옮지 않아. 어떤 사람 만지고 나를 만진다고 해서 절대 옮지 않아.
좁쌀 여드름은 염증이 생겨서 아직 화농성 여드름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옮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하지만 모낭충에 의해서 생기는 모낭염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편평사마귀들은 사실은 서로 간에 옮을 수 있어. 이미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실 텐데 그렇지. 시원하게 해결 치료법 같은 거 말씀해 주셔야죠. 늘 얘기하지만 앞에 원인, 뭐 정의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되잖아. 응? 좁쌀 여드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좁쌀 여드름 자체는 아직 세균 번식이나 염증성으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발전이 이루어져서 더 나쁜 화농성이나 이런 농포성 여드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애들이라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거든. 농포성이랑 화농성 이런 큰 여드름들이 생기면 뭐가 나빠지겠어. 일단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아요.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통증 면에서도 안 좋고. 볼뽀뽀도 못 받고. 아니 왜냐면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키스하잖아요. 그렇지. 그거 그런 면에서 통증 면에서도 그렇고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났을 경우에는 본인이 느끼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건 맞거든. 그리고 이런 여드름들을 짜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염증 후에 올 수 있는 과색소 침착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거든. PIH라 그래서 Post Inflammation Hyperpigmentation이라고 해서 염증 후에 오는 과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그런 색소 침착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좁쌀 여드름들을 키워서 커지게 해서 터지게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아예 없게끔 만들어야지만 색소 침착에서 오는 몇 달 동안의 그런 시련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있어. 원장님 치료 방법이요.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일단 이런 얼굴에 어떠한 작은 뽀드락지가 나면 일단 병원으로 오셨으면 좋겠어. 나는 작은 뽀드락지가 나든 일반적인 환경에서 얼굴에 뭐가 생기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님도 피부과 진료를 보는 병원에 먼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이게 좁쌀인지 아까 얘기한 편평사막인지 아니면 비립종인지 모르기 때문에 손을 대고 짜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더 큰 시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세안을 집에서 꼼꼼히 해서 각질들이 생기는 것들을 좀 없애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병원에 가시면 우리 숙달된 우리 관리사 선생님들의 고사리 손으로 얼굴을 관리하고 좁쌀 여드름들을 압출하고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굴 필링이랑 스케일링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시술적인 것들을 해서 정확하게 압출을 하고 각질을 걷어내고 그리고 피지를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는 이 전전편인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레티노이드계의 그런 연고들을 처방받아서 우리가 피부의 턴오버를 증가시키고 또 막혀있는 피지성과 그리고 각질들을 좀 제거하는 그런 처방들을 받아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크리프나 아니면 디페린이라고 하는 레티노이드 계열의 뭐 2세대, 4세대 이런 연고들을 처방받아서 적절히만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좁쌀 여드름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먹는 약도 있나요? 먹는 약도 있긴 있는데 아직 좁쌀 여드름은 염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염증성이 되기 전에는 나는 잘 안 쓸 것 같고, 하지만 얘네들이 화농성으로 발전하는 애들도 몇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안 쓰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는 먹는 약들도 좀 처방을 해서 좁쌀 여드름들도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참 길었어요, 원장님. 저 진짜 좁쌀 여드름 많이 날 것 같아요. 저 오늘 집에 가서 마라탕 맛 치킨 시켜 먹으려고요. 그리고 잠만 잘 자면 돼. 잠이라도 잘 자라, 현 PD. 근데 현 PD는 피부가 아직 좋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도 관리 안 하고 얼굴에 뭐가 생겼을 때 대충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가는 정말 나중에 피부 나빠질 수 있어. 피부든 건강이든 우리 좋을 때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지금 장마철도 아직 끝나지 않고 아직 본격적인 여름도 시작되지 않은 이런 시기에 우리 위생적인 관리 잘 하시고, 또 이런 세균과 곰팡이 번식들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 피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환경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철저히 수분 관리와 그리고 보습 관리 잘 하시고, 이런 작은 뽀드락지나 작은 피부 트러블이 있으면 혼자서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그리고 가시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지?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